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미국 CPI 지수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하지만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는 미국 증시, 점점 고점의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국 증시 고점의 징후, 바로 들어보시죠.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목요일 CPI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가 좀 바뀌는 느낌입니다. 특히 CPI, 일단 CPI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결과만 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이었습니다. 4월에 4.2%, 그 다음에 전문가 예상치 4.7%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렇게 높은 CPI 발표하는 순간에는 달러도 잠깐 강세가 됐었고, 금 가격도 잠깐 하락을 했었고, 다우지수도 잠깐 하락을 하는 듯 싶더니 곧바로 모든 것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대로 채권금리는 거의 급락 수준으로 3.4% 이상 떨어졌는데, 자, 높아진 예상보다 훨씬 높은 CPI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시장 반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CPI 지표가 이제 증시 방향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CPI 전에 벌써 한 3, 4일 전에 증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예. 움직이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지루한 작은 레인지 안에서 레인지 바운스 하면서, 횡보하다가 CPI가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반에 이제 발표되거든요. 예. 그래서 발표 8시 반에 땡 하고 났는데, 사실은 우리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예. 그 시간에서 5분 이내에 증시의 대세가 방향 결정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이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CPI가 이제 CPI 발표되기 직전에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CPI가 예상보다 크게 많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은 증시는 타격 안 받을 건데, 예상을 크게 상회해서 나온다 이러면은 증시는 좀 짧은 순간이지만은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8시 반에 땡 하면서 보니까 저는 만투의 코어 CPI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어 CPI가 0.4% 예상했는데 시장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그게 실제 0.7% 나왔어요. 코어 CPI가. 이제 코어라면 이제 음식물이나 이제 이게 연료비나 이런 변동성 이런 걸 이제 빼고 예. 이제 하여튼 코어 CPI가 0.7%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제가 당황했죠. 야, 이거 시장에 이거 엄청 충격 주겠다. 했는데 같은 시간에 뭐가 또 발표되냐면은 물론 이제 목요일이니까 주간 실업자 수 그것도 이제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줄어들었으니까 잘 나왔는데 같은 시간 또 뭐가 나오냐면은 4월과 5월 사이 한 달 사이에 인건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는 0.1% 마이너스로 나왔고, 제가 그 순간 딱 보니까 인건비가 0.1% 마이너스. 예상대로 그냥 0.1%로 나온 거예요. 네.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CPI는 0.7%로 예상을 훌쩍 넘었지만은 인건비 이걸 볼 때 사실 연준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인건비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CPI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는 인건비가 마이너스 0.1% 플랫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증시에 일단은 충격은 없다.
뭐 상승은 모르지만은 큰 충격은 없다. 이래갖고 이제 회원들한테 즉시 알렸는데 진짜 그 이후에 진짜 10분이 안 가갖고 10분 이내에는 증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좀 충격을 먹어가고 팍 내려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도 뭐 뛰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모든 것이 또 반대로 리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 세부 사항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아까 미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temporary inflation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 수치가 이제 높게 나왔던 것으로 그래서 연준의 그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인플레이션 프레셔는 그 트랜시토리다, 네. 그 임시 방편적인 거다, 퍼머넌트가 아니고 네. 그런 게 결국 연준의 그 의견에 맞게끔 그 세부 수치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곧바로 상승으로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는 네. 크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완전히 그 리버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멤버십에서 약 2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CPI, 이 CPI 물가지수가 우연찮게도 또 한국의 선물옵션 만기라고 또 겹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서 현금 비중을 좀 관리를 강조를 했었는데 막상 목요일에 되니까 일단 그 정도 CPI 지수가 나오면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게 맞는데 곧바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월가 주요 이제 분석가들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들은 이 트랜지토리 즉 이게 일시적이다 조만간 내려간다라고 주장했던 페드의 의견에 시장이 동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이번 CPI 상승의 3분의 1을 뭐 4월에도 마찬가지고 5월에도 3분의 1을 차지한 게 중고차 가격 상승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중고차보다는 새 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신차로 이전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퍼머먼트 즉 추세적인 계속적인 상승으로 연준을 이게 긴장시킨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택가격 상승과 메디케어 요금이죠. 그 의료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이냐를 확인하는데 4월 달에는 많이 상승을 했던 주택가격 지수가 5월에는 마이너스 0.1%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이런 요인을 더 주목하게 되고 페드가 주장한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3, 4개월 후면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런 해석을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뭐 거의 완전 일치하는 이제 견해를 제가 갖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한 가지 중고차 가격 상승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이유를 대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주요 매체 그 증시 경제 관련 그 매체 어디를 다 봐도 전부 중고차 가격은 반도체 쇼테이지에서 나오는 그 후폭풍이다. 이렇게 예. 지금 분석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도 사실 몇 달 전에 새 차로 바꿨거든요. 네. 새 차로 바꿨는데 이제 미국 이제 그 딜러십에서 이제 저 차를 팔잖아요. 직판하는 게 아니고 네. 딜러에서 이제 파는 건데 딜러를 방문했더니까 차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영업 사원들이 다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한 사람 들어가면 다 그냥 10몇 명이 다 저를 쳐다봐. 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중고차 사러 갔나? 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할 수 없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팬데믹 기간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지만은 서민들은
그 언임플로이먼트에 겨우 기대갖고 근근히 생활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새 차를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새 차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이제 달려간 거죠. 그래서 중고차에 이제 경쟁이 붙어갖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매체는 반도체 쇼테지 때문에 새 차 살 수 없어갖고 중고차 올라갔다. 근데 실제는 그 새 차 생산은 그 자동차 메이저에서 생산은 여전한데 판매가 부진해요, 새 차. 네.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현장에서 느낀 거는 이건 반드시 쇼텔지가 아니고 그 팬데믹 기간에 미국 사람들이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새 차 못 사고 중고차로 가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채권 금리가 이상하게 계속 하락하는 것은 어쩌면 CPI 피크일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피크를 치고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알아서 먼저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 새벽에 메론스닷컴의 글들을 보니까 그런 글들이 몇 개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지긴 했지만 저축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부로 미국의 13개 주가 실업수당 추가 $300 주는 것을 공화당 이제 소속의 주지사 13개가 중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이 자동차 시장이 생각하고는 다르게 매수자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전통 가치주 중심의 상승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까지 약 몇 달간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었던 나스닥 기술주, 이들 주식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나,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그 인플레이션 그런 이제 그걸 감안해서 국채 금리가 내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해외 그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들인다고 그래요. 예. 특히 일본에서 더 많이 그 자기 나라의 그 이제 그 나라들의 그 자기 나라 그 국채 보다도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그 다양성의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인 국채 금리는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인플레이션 그 트랜지스토리 그 효과와 더불어 해외의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났다. 이제 그것이 합쳐져 갖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목요일 아침에는 1.44%까지 내려왔었죠. 10년물이. 네. 그런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동안에 이 금리가 올라갈까봐 이 그 투자자들이 손을 못 댔던 기술주, 이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벌써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방송에서 소형 성장주의 그 성장주를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얘기했지만은 이번 CPI 발표를 그 기점을 통해 갖고 지금까지 그 팬데믹 기간에 그 전반전은 기술주 상승이었고 후반전은 완전히 그 밸류스다. 전통 가치주가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CPI 발표 그 시점을 기해서 이게 반대로 리버싱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CPI 발표 직후에 나스닥이 하락했다가 나스닥은 곧바로 상승으로 하고, 그 반대로 다우존스는 이제 내리막길, 아마 하락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침 장 초반에 큰 상승이 이제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또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나스닥은 플랫이었고 그 다우존스는 이제 100포인트 이상 상승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우존스 지수는 내리막길이고 나스닥 지수는 힘을 받고. 그래서 이런 거로 볼 때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갔다가 다시 가치주에서 기술주로 이제 로테이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전통 가치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뱅크 섹터였잖아요. 네. 산업재, 원자재, 오일주. 예. 이런 것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뱅크주는 벌써 일주일 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예. 계속 하락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산업재, 원자재도 신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오일주도 아침에 강했다가 저녁에 약해지는 이제 그런 현. 그래서 올라오면은 프로핏 테이킹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제 그런 장세로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 시점이 전통 가치주에서 기술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CNBC에서 탐리 씨가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거기서 그분도 전통 가치주에서 기술주 중에서도 빵주, 빅테크 5 그쪽으로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전통 가치주가 이제 끝났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그 기술주가 상당히 증시에서 외면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런 모습이 원자재 이 핵심 원자재라고 하면 경기 민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지 않습니까? 닥터 쿠퍼라고 하니까요. 네네. 구리가 5월 초에 고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게 목재지 않습니까? 럼. 목재 네네. 가격도 5월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던 게 5월 초에 고점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결국 반대로 이미 다우지수나 S&P 500은 고점을 계속 이제 돌파했거나 돌파를 이미 한 상황이라면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고점을 돌파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시의 그 중심은 S&P 500 지수거든요. 네. 증시의 중심은. 예. 그래서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이제 S&P가 상승을 하는데 다우존스의 협조로 이제 같이 동반 상승했죠. 나스닥은 협조를 별로 못하고. 예. 근데 앞으로 S&P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우지수보다도 나스닥의 협조 하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그 나스닥의 그 지표 볼 때 14,000 정도를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저항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나스닥 100의 NDX.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시점이 바뀌면서 나스닥 지수가 14,000을 훌쩍 넘어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4,500 정도 그까지도 제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펀드 스트레스 CEO 톰리 선생님이 이제 CNBC의 미국의 목요일이니까 한국의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뱅크주, 파이낸셜 섹터에 대해서는 오버웨이트에서 언더웨이트로 바꾸고 빵 기술주, 특히 빵 주식에 대해서는 언더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자가 당신은 에픽센터, 에너지, 금융, 이 산업재 이 중심이었는데 왜 바꾸냐 그랬더니 유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그분도 공개적으로 할 정도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의 유료 리포트, 상당히 비싼 리포트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지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6개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시장이 그분의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변수를 점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흡수하거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제
탐리 씨는 이제 월가의 한 부분적인 견해고,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그 전통 가치주, 그쪽에 무게를 지금 많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탐리 씨가 이제 그 팡주에 그 업그레이드 했다 해갖고, 우리 투자자들이 팡주로 달려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 그러면은 금요일 날 낮에 미국의 그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 있는 하원에서 빅테크 5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하면은 그 회사를 쪼갤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했어요. 정식으로. 예, 공화당과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는 그건 미지수지만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누누이 이제 강조했듯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민주당 정권이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은 경제가 다 안정되고 활성화되고 코로나 종식되고 하면은 민주당의 그 근본 그 정책 이거를 이제 휘두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팡주 같은 이 빅테크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정책들인데 그것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의 그 금요일 낮에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발의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빅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지난주의 상황이었고, 자, 다음 주는 이제 가장 큰 행사가 미국 시간으로 15일, 16일 있는 FOMC입니다. FOMC에서 결국 이 CPI를 그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고 테이퍼링 논의가 좀 더 미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게 핵심 이제 초점이 될 텐데, 이미 시장은 테이퍼링 논의를 6월 FOMC보다는 8월 20일경에 있을 잭스홀 미팅에서 시작되지 않겠느냐, 한 2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 그 전문가들 보기에는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그 차트상 그 가장 지금 바닥에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더 밀릴 수 없을 만큼 이제 바닥까지 왔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6월 달에는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8월 달쯤에 가야, 테이퍼링 논의도 본격화되고, 국채 금리도 그때 가야 상승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은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놀라지 않을 정도로 조금 길들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단 암시만 하고 8월 달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제 그런 스케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증시가 참 이게 유기체, 즉 이게 참 미묘한 게,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정해진 공식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만 변수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악재가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미 알려진 악재는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상승하고 싶을 때는 악재도 호재로 이제 해석되는 거죠. 네. 근데 증시가 하락하고 싶을 때는 호재가 나와도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볼 때는 증시는 조금 더 상승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CPI 발표하는 그 시점에 시장 반응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야, 증시는 아직 더 가고 싶은 모양이다 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채권금리 하락 추세가 기술주에 유리한 환경은 맞긴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피크와 함께 2분기 경제성장 피크가 된다 그러면 이 채권금리 하락 추세를 증시 고점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수
것을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채금리 현재 수준과 증시의 고점 이건 조금 관련이 조금 적다 이제 그렇게 봐요. 예. 이제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증시가 거의 고점에 왔다고 하는 신호. 이것은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증시는 업앤다운 하면서 뭐 일주일에도 뭐 S&P로 이렇게 기준하면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렇게 많이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은 6월 4일 날 첫 주 금요일 날에 난판 페이롤 발표됐잖아요. 예. 근데 난판 페이롤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부터 난판 페이롤을 기다리는 증시 지루한 행보를 했었어요. 전혀 뭐 위로도 아래도 안 움직이고 그냥 계속 10포인트, 20포인트 그 레인지 안에서 계속 지루하게 난판 페이롤을 기다리는 증시였죠. 근데 이제 그게 지나가고 조금 이제 한 계단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다음에는 6월 10일 날 발표되는 CPI 이거를 바라보면서 4일, 5일을 계속 또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했죠? 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CPI가 발표되고 이제 금요일을 맞이한 그 시점에서 제가 그 시장을 다시 보면은 이제는 증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폼C 이 발표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탁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S&P 기준으로 20포인트, 30포인트 상승하는데 일주일씩 걸려요, 지금은. 중요 이벤트마다 사전에 4일, 5일을 그냥,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이제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한 계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폼C 발표 전까지는 역시나 증시는 크게 안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의 바로 지난번에 이제 최고점이 4,250이었거든요. 예. 이 4,250을 찍으면 쭉 내려갔다가 또 기어 올라왔다 4,250을 찍으면 또 내려왔다가 4,250을 벌써 이틀 만에 두 번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4,250을 더 올라가기는 겁나고 더 내려가기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그래서 폼C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증시는 엎드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증시 투자자들은 이제 증시 꼭대기에서 상투 안 잡히려고 지금 엄청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엄청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빠지기는 이제 아쉬움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증시가 고점에 거의 도달했다 하는 징후가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지표가 있거든요. 예, 그게 운송지수. 예. 네. 운송지수가 다우 이론에 의하면은,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지표는, 다우 지수보다도 먼저 상승으로 움직이면은, 증시는 상승으로. 예. 반대로 이 다우 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가 다우 지수보다도 먼저 하락을 하면은, 곧 증시 하락이 뒤따라온다. 이제 이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철도, 그 다음에 이제 택배, UPS, FedEx, 이런 주식들이 다 쭉 내려왔어요.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네. 네. 고점을 찍고, 지금 하향세에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는 이제 지난번에 35,000 찍고, 지금 거의 34,700인가요? 그 정도 선에서 전 고점 부근에서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은 하락세로 이제 돌아섰다. 그래서 지금 S&P 증시 자체가 너무너무 지금 지루하게 한 계단 이렇게 횡보해서 한 계단씩 뛰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 이런 걸 볼 때 증시는 거의 고점에 도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제 눈에 가장 띄는 건 달러화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약 한 달 동안 89 이 라인을 깰 것 같으면서 계속 내려가려고 하다가 내려가지 못하고 일종의 강한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이 달러화 강세도 증시에 좀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금요일 날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선 것은 유럽의 ECB, 그렇죠. 예, 그 ECB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 전날 네. 밤에. 근데 그 ECB 미팅에서, 통화 완화적인 그 정책 기조를 조금 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천천히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암시가 나와갖고, 유로화가 이제 크게 밀리면서 반대인 달러 강세 이렇게 나타났고, 제가 그 달러화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시 고점하고 사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 인덱스가 0.51% 상승을 한 이유는 맞습니다. 유로화가 0.34% 빠졌고 이제 그 파운드화가 0.3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점을 눈여겨보고 있냐면 최근에 인도에서 발생한 변이종 명칭을 델타 변이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선생님? 네네. 그런데 영국이 지금 6월 21일까지 되어 있는 이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21부로 없앨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파운드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영국의 코로나 이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델타 변이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영국의 오늘 BBC 뉴스를 제가 먼저 보고 왔는데 6월 21일 완전히 거리두기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6월 21일 기준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없어지지 않고 연장된다. 그러면 이 코비드 델타 변이종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전혀 그런 게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네. 근데 유럽에서 다시금 이 변이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반대로 급증해버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를 이 유로화의 약세, 그 다음에 달러화의 강세, 이건 곧 시장에 대한 불안한 변동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계속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뭐, 이제 집단 면역, 네. 거의 완성 단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지금 안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인도의 변이종이, 다시 확산되고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에도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달러의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팬데믹도 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유럽에서 그 강력한 락다운이나 이런 게 했음에도 그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연이어 미국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델타 변이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 달러화 흐름, 그 다음에 영국이 가장 먼저 지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또 밈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한 주 밈 주식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되게 제 주변에도 몇 명 봤었는데 한마디로 요동을 친다 이렇게 모습인데 자, 이 밈 주식의 이 급등세 미국의 SEC까지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밈 주식, 레딧닷컴, 예. 그게 개미 군단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갖고, 주식 펌핑,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밈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GME, 게임스톱하고 AMC, 뭐 블랙베리 이 두 개 회사의 주식을 중심으로 이제 밈 주식 광풍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예, 맞습니다. 수십 가지 종목으로 네. 확산되면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폭등이 있다가 또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다가 이제 이래서 사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매스미디 매체에 보니까 민 주식 시장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까 예를 들어 목요일 날인가요? OPRH라고 하는 유럽의 조그마한 제약회사의 회사인데, 그 회사가 루머에 의해서 $5짜리가 순식간에 $80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1300% 하루 만에 갔다가 하루 후에 이게 가짜 뉴스였다. 이래갖고 다시 $80 갔다가 지금 금요일 날 $9로 다시 백투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폭등했다가 폭락한 이런 주식. 그러니까 5불짜리가 $80 갔을 때 $80 갔다는 얘기는 그때에 판 사람이 있고 주식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80에 샀던 사람이 지금 다시 $9에 왔으니까 완전 망한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폭등과 폭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개인 인베스터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갔다가 물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밈스탁 주식 시장이 조용해졌다. 근데 이제 월가에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꼭 1999년 말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완전 미친 주식 시장에 그거와 비슷하다. 이러면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 밈 주식 이걸로 볼 때 거의 대폭락이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사이드라인에 이제 얼마나 많은 캐시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밈 주식에 이제 광풍이 막 몰아치일 이제 가능하게끔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밈스탁 주식의 광풍도 광풍이지만은 지금 S&P 정식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 이런 큰 주식들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평균치보다도 지금 훨씬 넘어 있었어요. 있죠? 지금 그런데도 계속 지금 상승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미국의 증시 상승 원동력 이것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민주당의 상원 의원 중에 조만친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엑스맨이죠, 요즘. 네. 그 조만친 효과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지금의 주식 상승 장세는 조만친 효과다. 그래서 안에 이제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확장적인 정책을 지금 이제 밀어붙이잖아요. 거기서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축소하는 게 조만친이에요. 이 상원 의원. 그래서 법인세 인상도 이분이 반대하고 인프라 스트럭처 플랜도 이분이 축소하고 그래서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배석 비율이 이제 50대 50 거기서 이제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는 팽팽한 이제 접전인데 민주당 상원 의원 한 명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조만친 이 의원의 역할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이는 경제 확장적인 정책이 조만친 의원이 반대 안 해가고 그대로 통과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더 추가로 공급되고 국채 발행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데 조만친 의원이 사사건건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것도 이제 축소되고 세금 인상도 코퍼레이션 텍스도 지금 미니멈 15% 18% 이 정도로 지금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전체적인 환경이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데도 일조했고 이런 좋은 환경이 증시를 상승시키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친 효과로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조만친 의원이 인디애나폴리스인가 그 주의 상원 의원 같은데 거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주당 정책에 공화당만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라 용인이 되는 건가요? 이 미국에는 같은 당 안에서도 그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민주당이 조금 그 리버럴한 그 정치 파당인데, 그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어떤 그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에 가야 될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사실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죠. 이게 획일화되면은 결국은 독재로 가는 거니까 그분의 역할도 네네. 당연히 뭐 일정 정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조만친 의원 때문에 오히려 정신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조만친 의원 미워할 이유는 없죠. 맞습니다. 네. 자, 선생님 벌써 40분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뭐 정식 코멘트나 아니면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그 폼씨 그 연준 미팅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목금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이래요. 예. 이게 쿼드로플 위칭 그 4마리의 마녀가 나타난 네. 그 쿼드로플 위칭 데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폼씨 미팅 나오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연준에서 뭐 시장에 충격 줄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폼씨의 그 효과의 그 증시의 상승 효과는 짧은 시간 반짝 나타나고, 곧바로 목요일 날 금요일에 그 선물 옵션 만기 여기에 대비하는 증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위로 갔든 아래로 가든 다음 주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뭐 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식 안 할 수는 없고요. 되도록이면 네. 좀 적게 잡고 현금 비중 늘리는 거 높이고, 네, 그다음에 수익이 나오면 좀 짧게 끊어가는 거. 네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볼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길게 가도 좋지만 모든 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떨어지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맞겠다. 자, 선생님. 네, 이제 월가의 그 큰손들은 지금 증시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은 바로 수익 실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아침이든지 뭐 낮이든지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은 거기서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올라가는 가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은 높은 데에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걱정되고,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던 그 진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는 안 할 수 없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올바른 투자 방법 바로 상승미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높은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